어느 날 아침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그 안엔 제 평생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CCTV를 돌려보니 그걸 가져간 사람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보다 더 소중했던 믿음을 잃은 날의 기록입니다. 사연이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후속편 시청 시 가장 빨리 사연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올해 72, 이름은 한분자입니다. 평생 가난이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남편 잃고도 혼자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공장에서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고 새벽 시장 반찬 가게에서도 손끝이 얼어붙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10,000원씩, 1,000원씩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 유일한 자부심이자 노후의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작은 방패였죠. 그 통장은 내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부엌에 퍼지고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던 그 시간, 나는 장롱을 열다가 그 통장이 없어진 걸 깨달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제 분명 거기에 있었는데. 서랍을 뒤지고 이불장을 들춰보고 장롱까지 다 열었지만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돈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며칠 전 찾아왔던 아들 은철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일이 힘들다며 얼굴빛이 좋지 않았던 아들. 나는 그때도 엄마도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말에 아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나는 불안한 마음에 집 근처 편의점 CCTV를 확인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 문 앞을 비추는 각도가 그 카메라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봤습니다. 늦은 밤 내 아들이 내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을, 그리고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나가는 모습까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마 우리 은철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은행 앱을 열어보는 순간 모든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짱고 영원. 나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평생 허리 휘며 모은 돈이 단 한순간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날 오후 은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괜찮아? 아무 일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은철아, 내가 내 통장 가져갔니? 한참의 정적. 그 뒤로 들려온 한마디. 미안해,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돈은 꼭 필요했어. 사업이 망하고 카드빚이 쌓이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 엄마, 잠깐만 빌린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갚을게.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철아, 그건 돈이 아니라 엄마의 인생이야. 그 통장은 엄마가 살아온 세월이야. 그날 이후 아들과 나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딸 은주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눈물을 터뜨렸죠. 엄마, 어떻게 그런 짓을? 몰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은 형을 원망했고 나는 그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없었죠. 밤마다 나는 통장 대신 아들의 초등학교 때 사진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그때 그는 늘 말했죠.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착하게 살 거야.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도둑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도 있지만
사랑과 믿음을 훔치는 도둑은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내 아들은 내 통장을 훔쳤지만 사실 그날 그는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모두 가져가 버린 겁니다. 오늘도 장롱을 열면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빈 공간을 보며 다짐합니다. 그래, 분자야.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의 믿음은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의 통장을 훔치는 순간 그건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훔치는 일입니다. 아들은 떠났습니다. 돈을 들고 연락을 끊은 채로. 그리고 3개월이 지나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오후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부엌엔 냄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나는 여전히 그날의 통장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통장보다도 그 통장을 들고 사라진 아들 은철의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아닐 거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자꾸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은철이에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3개월 만의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의 은철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부서지고 눌려있고 깊게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돼요?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 익숙한 박자였습니다. 나는 문을 열기 전 손을 떨며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엔 제 아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자 눈앞에 초라한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게 자라 있었고 옷은 낡았으며 손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엄마 돈이에요. 봉투 안엔 현금 몇 다발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니 예전 그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은철아,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2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남자의 울음이 아니라 한 아이가 엄마 앞에서 무너지는 그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늦게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 말에 은철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에서 밥 얻어먹고 살았어요. 하루 종일 노가다 하고 잠은 찜질방에서 자고.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미안해서 돈을 모을 때마다 엄마 생각만 났어요.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3개월 동안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벌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엔 김치찌개 하나뿐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은철은 말없이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무너졌던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잘못을 인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죠. 며칠 뒤 딸 은주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 왔어요? 응. 돈도 돌려주고 이제 새로 살겠대. 은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족의 신뢰였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 오빠는 죄를 졌지만 그 죄값을 스스로 치렀단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집엔 영영 봄이 오지 않아. 그 말에 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엔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철은 작은 일자리부터 시작했고 나는 그가 새벽마다 출근하는 소리를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이번엔 제대로 살아보자.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용서받게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철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나는 우연히 그 전화를 대신 받게 되었죠. 여보세요, 여긴 경찰입니다. 혹시 한은철 씨 가족분이신가요? 그 순간 내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또다시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키려던 건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또 한 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이었다. 분자는 여느 때처럼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시를 따라가지 못했다. 하루 종일 아들 은철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다. 혹시 내가 너무 몰아붙였던 건 아닐까? 통장 얘기를 괜히 꺼낸 건가? 그때였다. 따르르르. 조용한 집안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분자는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한분자 씨 되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혹시 아드님 박은철 씨 맞으시죠? 분자의 손에서 뜨개질 실이 툭 떨어졌다. 예, 예, 맞아요. 왜요? 무슨 일이죠? 박은철 씨가 오늘 저녁 절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절도요? 우리 은철이가요? 분자는 수화기를 꼭 쥐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 아닙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피해자는 한분자 씨 명의의 은행 계좌입니다. 계좌 내역에서 비정상적인 인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분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쿵,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밤길을 뛰었다. 거리의 가로등이 눈물에 번져 빛났다. 경찰서 유리문 앞에서 한참을 숨을 고른 뒤 안으로 들어섰다. 박은철 어머니 되시죠?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드님, 지금 조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리창 너머 한 구석에 앉아있는 은철이 보였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분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은철아. 잠시 뒤 형사가 분자에게 물었다. 어머니,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드님 명의의 휴대폰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고요. 3천만 원이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건 내 평생 모은 돈이에요. 은철이 결혼할 때 주려고 조금씩 모은. 형사는 고개를 숙였다. 현재로선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 도용이 포함되어 있어 절도죄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분자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은철이 끌려 나왔다. 어머니. 그의 얼굴엔 수치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럼 왜 그랬어, 은철아? 분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왜 엄마 통장에 손댔어? 그냥 잠깐만. 쓸 생각이었어. 잠깐? 잠깐이 그렇게 쉬워? 엄마가 평생을 모은 돈을? 사업이 망했어, 엄마. 진짜 죽고 싶었어.
빌린 돈 갚으라고 협박 전화가 오는데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났어. 분자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엔 두려움보다 더 깊은 절망이 있었다. 그래서 엄마 걸 훔친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사의 시선이 오가고 냉랭한 조명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때 분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경사님, 신고 취하할 수 있을까요? 형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예. 하지만 피해 금액이 크고 괜찮아요. 돈은 잃었지만 아들을 잃고 싶진 않아요. 조용히 눈을 감은 분자. 그녀의 마음속엔 분노도 슬픔도 용서도 뒤섞여 있었다. 그저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내가 키운 아들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은철아, 내가 나한테 한 짓은 용서 못해. 하지만 오늘은 그냥 엄마다 생각할게. 경찰서 복도에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깜빡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분자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 밤 경찰서 문을 나서던 은철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거리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보도 위에 길게 번졌다.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네. 휴대폰 화면엔 계속해서 울리는 문자들. 박씨, 오늘까지 안 갚으면 당신 엄마 집도 위험해. 시간 끌면 더 큰일 난다. 은철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어두운 골목 끝에 있는 낡은 건물로 향했다. 철제 간판엔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다. 청강대부. 문을 열자마자 담배 연기와 싸늘한 시선이 그를 덮쳤다. 왔네, 박은철 씨.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은 남자가 비웃었다. 이제야 나타났군. 아주 담이 크네. 남의 통장 털고도 숨 쉴 여유가 있나? 은철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엔 갚을 겁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그 말을 몇 번째야? 사채업자는 서류 하나를 던졌다. 하얀 종이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뭔지 알지? 뭐예요? 담보 서류야. 내가 돈 빌릴 때 가져온 거. 한분자 명의의 단독주택 소유권 이전 동의서. 뭐라고요? 은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그냥 복사본이었어요. 진짜가 아니라. 그럼 내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겠네? 사채업자는 비웃으며 서류를 흔들었다. 보니까 진짜 도장이더라고. 내 어머니 도장 깔끔하게 찍혀 있던데? 그럴 리가. 은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끝이 차갑게 얼었다. 내가 몰랐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완벽해. 이제 그 집은 우리 거야. 안 돼요. 제발, 그건 안 돼요. 은철은 책상에 매달렸다. 그 집은 엄마 인생이에요. 평생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에요. 사채업자는 냉소적으로 담배를 비비며 말했다. 그럼 왜 팔았어? 그 인생을?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사기야.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은철의 누나 박은지였다. 이 서류 내가 직접 확인했어. 어머니 도장은 위조된 거야. 뭐? 사채업자의 표정이 굳었다. 위조라니 증거 있어? 은지는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감정 결과서야. 인감 도장 각인이 어머니의 실제 도장과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어. 사채업자의 눈이 번쩍였다. 이걸 어디서 구했지? 당신들이 법을 모를 줄 아나 봐?
위조 문서 유통은 형사처벌이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은철은 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누나, 은철아, 너 정말 이게 뭔 짓인지 알아? 엄마를 울게 만들고 엄마 이름으로 이런 문서까지 쓰게 만들고. 나도 몰랐어. 그냥 서류에 사인하라 해서 했을 뿐이야. 그게 더 문제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엄마한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아? 은철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야. 그 시각 집에서는 분자가 식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다. 어린 시절 은철과 은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녀의 손끝이 사진을 부드럽게 쓸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어머니. 접니다. 은지예요. 은지야. 은철이는? 지금 옆에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큰일 났어요.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야? 은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엄마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어요. 도장이 위조된 것 같아요. 분자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탁 하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고요한 정적. 그녀의 눈앞에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회색 코트를 여미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엔 오래된 통장과 도장, 그리고 한 장의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분자. 오늘 그녀는 평생 피하고만 싶었던 결정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은행 문이 열리자 분자는 창구로 다가갔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다지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모니터를 확인했다. 예, 최근에 이전된 걸로 확인됩니다. 청광대부라는 업체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그걸 되돌릴 수 있나요? 직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위조가 입증되면 가능하지만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내 이름을 지켜야겠어요. 아무리 늦었어도 이제는 내가 바로잡을 거예요. 그날 오후 분자는 딸 은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위조 문서, 불법 대출, 사기. 이건 분명 형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머니 집은 되찾을 수 있나요? 네. 다만 절차가 길고 상대가 악질이라 쉽진 않습니다. 분자는 단호히 말했다. 괜찮아요. 그 집은 제 인생이에요. 남편 없이 두 아이 키우며 밥 굶던 날도 지켜낸 집이에요. 그걸 지키는 게 제 마지막 의무예요. 며칠 후 경찰은 사채업자 검거에 나섰다. 그리고 함께 조사를 받게 된 은철. 조사실 앞 의자에 앉은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손엔 어머니가 준 헝겊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던 엄마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문이 열리고 그 앞에 분자가 섰다. 엄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겠지만 정말 후회돼요. 분자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후회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야.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지. 그게 진짜 속죄야. 엄마 나 감옥 가면 엄마 혼자 남잖아요. 분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엄마는 혼자여도 괜찮아. 근데 너, 다시는 엄마 이름 더럽히지 마라. 그게 엄마가 내 아빠 대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며칠 뒤 신문 한 귀퉁이에 짧은 기사가 실렸다. 단독 노모명의 도용 사건, 아들 자수로 마무리. 피해자는 용서가 벌보다 크다 말의 감동. 마을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으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분자는 조용히 자신의 집 마당을 쓸고 있었다. 집은 되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당 끝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은철아, 잘 버티고 있니? 엄마는 오늘도 내 이름 대신 이 집을 지키고 있단다. 바람이 잔잔히 스쳤다. 그 바람 속엔 후회와 용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지만 진짜는 돈이 아니라 사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한분자는 그날 이후 매일 일기장에 한 문장을 썼다.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오늘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진심을 함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